이거 보세요. 한국공원은 제대로 된 시설조차 없는 후진국이잖아요. 여기 한 영국인 전문가가 한강공원에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남성이 그에게 방향을 가리키더니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마는데요. 과연 이들은 한국에서 어떤 광경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의 스포츠 시설 설계 전문가 피터 윌슨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의 주요 경기장과 공공체육시설을 설계했고, 현재는 유럽 스포츠 시설 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죠. 20년이 넘는 경력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스포츠 시설과 공원을 설계하고 자문해왔습니다. 특히 올림픽 시설 설계로 퀸 엘리자베스 훈장까지 받았죠. 제 이름 석자만 들어도 세계 각국에서 자문 요청이 쏟아졌고, 저는 그만큼 자부심도 컸습니다. 한강공원이요? 제가 보기엔 시간 낭비 같은데요. 저는 태블릿을 탁 소리 나게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런던 올림픽 주요 시설을 설계하고 전 세계 스포츠 시설 자문을 맡아온 제가 아시아에, 그것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공원을 보러 가야 한다니 솔직히 모욕적으로까지 느껴졌죠. 피터, 당신의 고집은 알지만 이번만큼은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한강공원은 당신의 모든 편견을 깨뜨릴 거예요. 동료 마이클이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난달 한국 출장을 다녀온 뒤로 한국의 공공시설에 대해 열광적으로 이야기하곤 했죠. 하지만 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보세요, 마이클. 제가 얼마나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시설을 봐왔는지 아시잖아요? 베이징, 상하이, 방콕, 다 거기서 거기죠. 녹슨 운동기구 몇 개, 관리되지 않는 산책로,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없는 자전거 도로. 제가 뭘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저는 지난 20년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2012년 런던 올림픽 시설을 성공적으로 설계한 후에는 더욱 그랬죠. 세계 최고의 스포츠 시설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제 판단을 가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작년에 베이징 올림픽 자문위원직을 제안받았을 때도 거절했잖아요. 아시아의 공공시설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기본적인 설계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요. 그러나 운명이었을까요? 국제 스포츠 시설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주최 측의 끈질긴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참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강공원의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잘 찍은 사진이겠지 하고 생각하며 코웃음을 쳤죠. 중국이나 일본의 공원도 사진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였지만 실제로 가보면 항상 실망스러웠으니까요. 컨퍼런스 발표만 하고 빨리 돌아가야겠다. 기내식을 먹으며 저는 이번 출장을 최대한 짧게 끝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날 컨퍼런스 발표, 둘째 날 오전 미팅, 그리고 바로 귀국. 완벽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과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편협한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는지, 제 전문가로서의 오만함이 얼마나 크게 무너지게 될지도 말이죠. 런던의 화창한 하늘을 뒤로하고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저 짜증나는 출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의 후진국이라 생각했던 한국이 제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울리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사실 한국행을 결정하기 전 저는 지난달 중국 베이징의 올림픽 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시설 전문가로서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았죠.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가 아시아의 공공시설에 대해 완전히 실망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윌슨 선생님, 이곳이 저희의 자랑스러운 올림픽 공원입니다. 중국 체육시설 담당자의 자랑스러운 소개와 함께 도착한 공원은 겉보기에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잠깐만요. 저기 운동기구는 왜 저런 상태인가요? 공원 한켠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들은 녹이 슬대로 쓴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었죠.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고장난 운동기구를 서로 차지하려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었는데 관리자는 그저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건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곧 새 기구들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제가 본 것은 일시적이지 않은 방치의 흔적들이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사건은 그날 저녁에 일어났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공원의 야간 조명 시스템을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런던 올림픽 공원의 경우 야간 안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조명 시스템이 자랑이거든요. 해가 지자 공원은 거의 암흑에 가까워졌고 간간이 깜빡이는 몇 개의 조명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어둠 속에서 갑자기 들려온 외침에 저는 즉시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발목을 삐끗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단 하나의 비상전화도 안내소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공원 내 응급시설은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은 3km 밖에 있어요. 결국 저와 당직 관리자가 그 관광객을 부축해서 공원 밖까지 데려가야 했습니다. 택시를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제 호텔방에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런 곳을 누가 세계적인 공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지. 당연히 저는 한국의 공원도 이와 비슷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열악할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큰 오산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강공원에 도착하는 순간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피터 씨. 지하철에서 바로 공원으로 연결되는 출구입니다. 마이클이 먼저 앞장섰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부에서 공원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모든 곳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휠체어를 탄 노인부터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까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공원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20년간 보아온 어떤 공원과도 달랐으니까요. 완벽하게 분리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매 구간마다 설치된 LED 안내판,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 규모였습니다. 양쪽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은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어요. 저기 봐요, 피터 씨. 저건 실시간 날씨 정보와 공기질을 알려주는 전광판이에요. 마이클의 말에 고개를 돌리자 세련된 디자인의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부터 자외선 지수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 심지어 그 옆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 디스펜서까지 설치되어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청결도였습니다. 수천 명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지만 어디에서도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곳곳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은 마치 디자인 요소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달리기 하시는 분들 보이시나요? 트랙이 따로 있어서 산책하는 사람들과 전혀 동선이 겹치지 않아요. 마이클의 말대로였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들의 동선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각각의 구역은 다른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었죠. 이건 분명 세계적인 설계자가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공원을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하고 관리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자, 이제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곳으로 가보죠. 마이클이 저를 안내한 곳은 공원 한켠에 자리 잡은 체육시설 구역이었습니다. 영국의 공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완벽하게 정비된 야외 운동기구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봤던 것처럼 녹슨 기구는 단 하나도 없었죠. 모든 기구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있었고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 기구마다 부착된 안내판이었습니다. 간단한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운동기구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이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었죠. 단순한 번역이 아닌 실제 운동 동작을 보여주는 짧은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운동기구들은 목적별로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스트레칭 존, 근력 운동 존, 유산소 운동 존. 각 구역은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어 운동하는 사람들이 서로 방해되지 않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닥 재질이었습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어 관절이 약한 노인분들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저기 보이시나요? 마이클이 가리킨 곳에는 작은 관리실이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한 명의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었고 기본적인 응급처치 키트가 구비되어 있었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순찰을 도시고 기구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보수하신대요. 그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관리실에 들어오셨는데 관리자는 친절하게 운동기구 사용법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어떤 운동이 좋을지 조언까지 해주더군요. 저기는 또 뭔가요? 잔디밭 쪽을 보니 여러 명의 시민들이 함께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아침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함께 운동을 한다고 하더군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설이 있어도 반달리즘으로 곧 망가지거나 아니면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이런 작은 체육공원마저 수십 년은 앞섰다는 것처럼 완벽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걸 보니 그간 무시했던 아시아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을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다음 이어지는 말은 저를 더욱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보시죠. 마이클의 말에 고개를 돌리자 멀리 농구장과 축구장이 보였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공원을 떠날 시간이었죠. 영국에서는 해가 지면 공원이 무서운 곳으로 변하니까요. 하지만 마이클은 오히려 더 신나 보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차례대로 켜지는 조명들은 마치 도시의 예술 작품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미관상의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범죄 예방 환경 설계죠? 제가 전문가적 관점에서 물었더니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명은 사각지대 없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산책로와 운동 공간은 마치 나처럼 밝았습니다. 해가 저물었는데도 공원은 오히려 더 활기찼어요. 직장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농구장과 축구장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기 봐요. 저 할머니도 안전하게 산책하시잖아요. 멀리서 한 할머니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갑자기 할머니께서 발을 살짝 헛디디신 것 같았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달려가려는데 제 옆을 지나던 젊은 남성이 번개처럼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해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힘겹게 감사 인사를 하시자 그 청년은 오히려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걸어가시는 할머니 곁을 지켜드렸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저 빨간 버튼들. 마이클이 가리킨 곳에는 일정 간격으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야간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LED로 표시되어 있었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300m마다 설치되어 있대요. 누르면 즉시 순찰대가 출동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조명의 밝기였습니다.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완벽한 조도로 설정되어 있었죠. 이건 분명 수많은 테스트와 연구를 거친 결과일 텐데. 마이클,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제 질문에 마이클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LED 조명 덕분에 전기세는 오히려 절감됐다고 해요. 그리고 시민들이 알아서 잘 지키니까 관리 비용도 크지 않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진정한 힘은 첨단 시설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시민들의 의식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상상에서만 가능할 법한 행동들을 완전히 지키는 한국인들이 너무나 대단해 보였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혼자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전문가로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런던에서의 습관대로 새벽 5시에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공원에는 제법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혼자 운동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이었죠.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마도 시차 적응이 덜 된 것 같았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나 봅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중심을 잃었고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가 제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깅하던 한 젊은 여성이었죠.
그리고 순식간에 주변이 분주해졌습니다. 처음엔 한 명이었던 도움의 손길이 삽시간에 늘어났어요. 근처에서 운동하던 중년 남성이 재빨리 달려와 제 맥박을 확인했고, 아침 산책을 하던 할머니는 어디선가 물병을 가져오셨습니다. 의대생이라는 청년은 전문적인 견지에서 제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죠. 누군가가 119에 신고를 했고, 놀랍게도 구급대원들은 3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공원 내에 119 전용 긴급 출동로가 따로 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이런 곳에서 쓰러진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중국의 공원에서 일어났다면, 아니면 심지어 런던의 공원에서 일어났다면, 결과는 매우 달랐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은 진짜 감동은 그 이후부터였으니까요.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마치고 정신을 완전히 차렸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소지품이 생각났죠. 쓰러질 때 벤치에 놓아두었던 지갑과 휴대폰. 런던이었다면 이미 실종된 물건이었겠죠. 한숨을 내쉬며 간호사에게 경찰서 연락처를 물어보려는 찰나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쓰러졌던 공원의 관리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지갑과 휴대폰이, 그리고 제가 떨어뜨린 줄도 몰랐던 애플워치까지 들려 있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가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쓰러진 후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즉시 제 소지품을 수거해 관리사무소로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고등학생은 자신의 등교 시간이 늦어질 것을 알면서도 제 소지품이 확실히 주인에게 돌아갈 때까지 진술서를 작성하고 갔다고 하더군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제 신분증을 통해 숙소에 연락했고 병원 이송 정보를 확인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갑 안에 현금은 물론이고 신용카드와 여권까지. 분실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물건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이게 말이 되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전 세계의 공원을 다녀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보통은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분실물 처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죠. 한 외국인의 물건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준 시민들, 그들의 양심과 배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제 상태를 걱정하며 한참을 병실에 머물렀고, 떠나기 전에는 퇴원 후 다시 공원을 찾아달라는 말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강공원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시설이나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그것이야말로 이 공원을 세계 최고로 만드는 진짜 이유였던 것입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제가 얼마나 오만했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중국의 공원에서 본 광경들이 아시아의 전부일 거라 단정 지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베이징 올림픽 공원에서 목격했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시설들, 무질서한 이용객들, 쓰레기가 널브러진 산책로. 하지만 한강공원은 달랐습니다. 첨단 시설과 완벽한 시스템은 물론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새벽에 혼자 운동해도 안전한 공원, 잃어버린 물건이 온전히 돌아오는 공원, 낯선 외국인이 쓰러졌을 때 망설임 없이 달려와 도와주는 시민들. 중국의 공원이 정부의 과시용 프로젝트였다면 한강공원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생활공간이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공원이 방문객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거대한 건축물이었다면 한강공원은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일상의 쉼터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시민들의 공원 이용 방식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공시설을 함부로 다루는 게 일상이었지만 한국의 시민들은 공원을 자신의 집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운동기구를 사용한 뒤 깨끗이 닦아놓는 노인부터 자전거를 탄 뒤 정확히 제자리에 반납하는 학생까지.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기준은 화려한 건물이나 거대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 그것이야말로 한 나라의 진정한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라는 것을. 한강공원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런던의 공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한국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키고 가꾸는 공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제가 설계하는 모든 공원에는 한강공원의 철학이 담길 것입니다.
단순한 시설이 아닌 시민들의 삶과 함께 숨쉬는 공간. 그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다음 달 영국 공원협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저는 한강공원의 사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많은 동료들이 의아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원을 보고 싶다면 한강으로 가보라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을 전해드리는 행복튜브였습니다.